70세가 되면 굳이 똑똑해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어리석음만 피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언제나 성공과 실패,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승리를 갈망하고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성공만을 추구하고 실패를 경시하는 삶이 올바른 삶일까요? 한국 사회는 성과 중심 문화 속에서 자주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어리석음을 피하고 지혜를 좇는 것이 결국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멀리해야 할 세 가지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소중한 만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빨리 깨닫고 멈추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1. 지나치게 큰 집을 짓는 것. 많은 한국인들이 결혼하거나 자녀가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 집 마련입니다. 그러나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대출금에 시달리고 관리하느라 지치는 삶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집은 우리를 위한 공간이어야지 우리가 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크고 화려한 집은 자랑거리가 될지 몰라도 몸과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정작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짧고 대부분은 출근과 퇴근 사이 몇 시간뿐입니다. 그 시간조차 눈 감고 쉬는 시간이라면 집이 크고 작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작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집,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거나 살 때는 경제 상황에 맞춰 계획적으로 결정해야 하지 체면이나 비교심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는 마음. 한국 부모님들은 내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희생합니다. 내가 좀 더 고생하면 아이는 편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자녀가 자립할 기회를 빼앗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란 자녀가 30살이 넘도록 부모에게 의존하고 책임감 없는 어른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사랑과 지원은 필요하지만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희생만으로는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3. 남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삶. 한국 사회는 유난히 타인의 시선을 민감한 문화입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친구보다 뒤처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각자의 시간표가 있는 법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삶의 속도와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와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크게 사는 것보다 깊게 사는 것, 많이 갖는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삶의 방향이 아닐까요? 지혜는 가까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 어디까지가 지혜일까요? 한국 사회는 부모의 희생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아끼고 고생해서라도 자식에게 다 해줘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자녀를 위한 올바른 사랑일까요?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병원에 드나들기 시작하면 과거에 자녀에게 다 내어준 분들은 정작 자신을 위한 돈 한 푼 없이 외롭게 병원비 걱정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엔 자식이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고 그것은 또 다른 부담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남기지 마세요. 삶을 남기세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아끼고 모은 걸 다 물려줘야 자식이 편하겠지. 하지만 그 돈이 자녀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유산을 두고 형제자매가 법정에서 다투고 심지어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빨리 돌아가시기만을 바라는 자식도 있습니다. 사랑은 돈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건 유산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힘과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결국은 왜 더 안 줬냐는 원만이 돌아오는 세상입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마세요. 요즘 젊은 세대는 매우 바쁩니다. 직장, 육아, 대출, 인간관계까지. 부모를 사랑해도 시간도 여유도 마음도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께서 경제적, 정서적으로 자립해 계신다면 그 자체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자식은 부담이 아닌 함께 웃을 수 있는 부모님을 원합니다. 부모도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하셨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입니다.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가보고 싶던 곳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취미생활도 즐기시고, 건강을 위해 스스로를 위한 의료비와 노후 자금도 미리 준비하세요. 돈은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힘이 됩니다. 자녀에게는 주기 위한 돈보다 나를 지키는 돈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는 당신의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삶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이 오히려 자녀에게 가장 큰 배움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언제 물러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당신 자신을 더 아껴주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돈이 있으면 삶을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 돈이 웃음이나 평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해야 할 것은 미루지 말고 해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호히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미국에 남편을 둔 노부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남편의 도움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자식들에게 체면이 서도록 화려한 다층 빌라를 새로 지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도 자녀들 보기에도 멋있는 어머니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공사로 인한 소음, 차량, 방문객들로 인해 조용했던 마을은 주말마다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어르신들의 한숨이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그 집은 6개월도 안 돼 팔려나갔습니다. 왜일까요?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유산 문제로 말다툼과 분란이 이어졌습니다. 큰아들은 백수에 운전면허만 준비 중, 딸은 전업주부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 막내 아들만 겨우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큰아들이 도박빚에 쫓기며 집을 담보로 돈을 요구했고, 할머니는 집을 팔고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눠줘도 끝이 아닙니다. 남은 돈은 고작 1천만 원. 할머니는 막내와 딸 집 근처에서 전셋방을 얻어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딸은 엄마는 나한테 자주 부탁하면서 왜 돈은 똑같이 나눠줘? 막내 며느리는 향후 제사며 간병 다 우리가 책임질 텐데 더 받아야 했지 않나. 이기심과 계산이 앞서는 자식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점점 외로워졌고 1,000만 원마저 생활비, 병원비로 금세 사라졌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사랑은 때론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키우고 다 내어주어도 자식들이 모두 효자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기 몫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 일부는 꼭 자신을 위해 남겨두세요. 자녀 간의 갈등을 예방하려면 생전 정리를 명확히 하세요. 건강을 위한 저축은 자식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배려입니다. 마무리하며 그 할머니는 다행히 남편의 도움으로
노년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그녀가 가장 아프게 느낀 건 돈이 아니고 자식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끝까지 디그니티와 자립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건강, 평안, 기쁨을 스스로 챙기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배움이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한 발 물러나 살아가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도전과 모험 속에서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타인을 돕는 일에 기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들 중 가장 좋은 삶은 결국 자신답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남 눈치를 보며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야 할까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용기. 한국 사회는 늘 참아라, 절약해라,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용기와 여유입니다. 가끔은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좋아하는 곳으로 훌쩍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들이 훗날 미소로 떠오르는 기억이 되고, 그 순간들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건 행복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신이 인간에게 던져준 미끼와도 같다. 가질 때는 기쁘지만 막상 손에 넣으면 금세 시들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외모를 가꾸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도 모두 더 나은 삶, 더 깊은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순간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음미할 줄 아는 마음. 당신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남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을지라도 당신이 걸어가는 길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남보다 느려도 괜찮고, 남보다 덜 화려해도 괜찮고, 남보다 조금 더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그러니 억지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진정한 승자는 자신의 걸음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색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무엇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행복의 기술일지도 모릅니다.